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5월 2주차 후반부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주맥주에 대해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맥주는 5월 2주차인 5월 13일 목요일과 14일 금요일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환불일은 5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므로 공모 가격이 좀 많이 낮습니다. 희망 상단 금액이 2,900원입니다. 공모하는 주식수는 약 863만 주이고요. 전량 신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 금액은 약 243억 원으로 코스닥 소형급 공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25% 비중으로 약 209만 주 배정하였고요. 우리사주 물량은 따로 배정된 게 없습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5월에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종목이 참 많죠. 1인당 청약 한도는 10만 주입니다. 그래서 10만 주를 맥스로 청약하시려면 청약 증거금으로 1억 4,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일반 고객은 CMA 계좌가 있어야 청약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하기 전날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례 배분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균등 배분만 살짝 예상해 보자면 저는 약 20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수량에 나누어 보면 약 5.2주가 나오는데요. 이 종목도 청약 주식수가 많으므로 1인당 5주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주를 청약해도 청약 증거금이 29,000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맥주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1,800만 주입니다. 주식수가 엄청 많아서 그렇지 비중으로는 32.2%이므로 보통 수준의 종목입니다. 그래도 주식수가 워낙 많으므로 상장 후에 호가창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주맥주의 주요 사업 알아볼까요? 제주맥주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대표 맥주로 화면 보시는 제주 위트에일과 제주 펠롱에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4캔에 만원 주고 사오는 맥주이죠.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맥주 회사들에게는 큰 선물을 해줬는데요. 바로 혼술과 혼맥입니다. 특히 도수가 약한 맥주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죠. 아무래도 혼자서 가볍게 즐기기에는 맥주가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맥주 시장도 점점 다양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입 맥주가 4캔 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면서 점차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화면 보시는 것처럼 크래프트 맥주, 즉 수제 맥주 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 맛을 추구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수제 맥주의 약진으로 제주 맥주도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약 3배가 증가하는 기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 맥주의 강점이 맛도 맛인데 핵심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한국 맥주들이 마케팅을 하면 유명 연예인들을 기용해서 TV CF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주 맥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 회사 청약하실 생각이면 한 번은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참신하게 홈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음악인데요. 제주의 4가지 컨셉을 기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중 하나를 클릭해보면 컨셉에 맞는 가수들의 노래가 선곡되면서 맥주 한 잔 맛있게 먹는 영상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단숨에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제주 맥주 4캔 사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러한 감성 마케팅을 잘 하는 회사이다 보니 현대카드와 콜라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카드도 마케팅하면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데 어느 정도 서로 느낌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와 콜라보로 전용 맥주도 출시하고 기프트 카드도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하는 등 메이저 업체들과 콜라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능력에 조그만 자본을 더 투여해주면 현재의 브랜드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마케팅을 잘 하는 회사를 알게 되어 좀 신이 나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려보았습니다. 제주맥주는 공모 자금으로 약 77억 원은 시설 투자에 활용하는데요. 생산 캐파를 확대해서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에도 67억 원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억 원으로 해외 시장 진출과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생각인데요. 해외 시장은 기존의 베트남 시장을 진출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코로나19로 잠깐 중단되었었는데 그걸 다시 이어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앞서 공모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재무 상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은 110%, 부채 비율 86% 정도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익이 계속 적자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19년 대비 20년에 회사 여건을 많이 개선한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모가 산정 알아볼 텐데요. 제주 맥주는 보통 일반 공모주들이 사용하는 PER 비교 방식이 아닌 EV/EBITDA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제조업들이 공장 건설에 초기 투자비를 많이 사용하면 이런 EV/EBITDA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청약했던 SKIT가 이 방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IT 영상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올려둘 테니 한번 클릭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주 맥주는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는 해외 기업 4개사와 비교를 했는데요. 이 4개사의 평균 EV/EBITDA는 17.8이었습니다. SKIT의 비교 기업들의 EV/EBITDA 평균이 약 4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 맥주는 성장성 특례 상장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역시 특례 상장 종목답게 향후 계획은 드라마틱하게 추정을 했고 23년 실적을 공모가 산정에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 예상 영업이익 219억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19억 원, 둘이 합쳐서 에비타는 약 237억 원이 되는데요. 이 237억 원에 연 할인율을 30%를 적용하고 거기에 평균 EV/EBITDA 배수인 17.8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으로 3,783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3.3%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희망상당 공모가를 2,90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23년 예상 실적이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이 공모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례 상장 종목은 성장성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이 오신다면 청약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특례 상장 종목이므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갑자기 앞선 공모가 산정이 적정하냐라는 그런 이슈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상장 후 3개월까지 환매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제주 맥주의 청약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제주 맥주는 5월 13일과 14일에 대신증권이 주관하여 청약합니다. 같은 일정으로 진 시스템도 청약을 하고요. 균등 배정으로 5주 이상 받을 확률이 있으므로 최소 청약 수량을 20주로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특한 맛과 마케팅으로 맥주 시장에서 광폭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특례 상장 종목이므로 공모가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장 후 3개월까지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자금으로 제주 맥주 비례 배정까지 풀로 청약할 생각인데요.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맥주이기도 하고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라서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풀로 청약해도 청약 증거금이 1억 4,500만 원이므로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진 시스템도 면밀히 살펴보고 괜찮다면 두 종목 다 비례 배정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최종 결정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합니다. 그러므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수요 예측까지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V/EBITDA 방식으로 공모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SKIT 공모가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의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그나마 저의 수준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